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 끊이지를 않고 있죠.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1,0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건지 산업과학부 최광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 현장 점검을 계속 동행 취재를 해왔잖아요. 현장 상태가 어떻던가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장의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서울 강서구 일대의 공사 금액 120억 이하 소규모 공사장들이었는데요. 현장 그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취재진이 처음으로 갔던 오피스텔 공사 현장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철제 가설물 위를 한 작업자가 걷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발판이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저 위에 작업자가 여러 명 더 있었는데 점검반을 보자마자 사라진 상황입니다. 건물 내부에도 위험한 곳이 많았는데요. 90cm 간격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 난간도 없어서 곳곳이 추락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인근의 다른 공사 현장인데요. 수십 미터 상공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조차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을 막기 위해 시설물과 몸을 연결하는 안전대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바닥이 뚫려 있는 곳들도 많았는데 사람이 늘상 오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의 조치나 안전 장치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위험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특히 이 추락 사고의 위험성이 아무래도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485명이었는데 이 중에 60%가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공사 현장에 추락사만 막아도 전체적인 산재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장비 착용과 같은 기본을 지키는 게 예방의 첫 단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재래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이전에 기본적인 안전들, 재래형 사고들 이걸 좀 막아야겠다는. 또 사망사고 4건 가운데 3건은 공사금액 1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네. 120억 이하의 현장은 법적으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에게는 안전도 지키고 공사 기한도 지키라는 두 가지 임무가 동시에 주어집니다.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다면 아무래도 안전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사고가 나면 현장 소장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왜 어려운 건가요? 네,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여러 차례 현장 소장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하나같이 비슷한 이유들을 댔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작업자들이 잘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거칠어졌고 막 그러니까 덥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안 쓰려고. 왜 쓰면 거쳐야죠?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장 소장은 원청 업체 소속, 현장 인부들은 하청 업체 소속으로 서로 소속이 다릅니다. 네. 또 하청이 최대 10단계도 넘는 중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 소장의 장악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장 작업자들을 이끄는 현장 반장도 안전보다는 공사 속도에 집중합니다. 안전을 좀 소홀히 하더라도 일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능력을 인정받고 또 다른 일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안전보다는 아무래도 공사를 좀 빨리 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실제로 최근에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한 분 만났는데 그분도 비슷한 고충을 토로를 했습니다. 네. 10년차 목수 김모 씨입니다. 지난달 수십 킬로그램짜리 건설 자재를 직접 손으로 들어올리다 떨어뜨려서 발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원래 기계로 해야 할 일인데 시간에 쫓겨서 직접 손으로 처리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타월을 이제 뜨면 이제 한 번에 끝나는데 그날 마침 타워 크레인이 이제 휴물해서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인력으로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하청 구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사 기간은 더욱 빠듯해지고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모든 안전 조건을 지키면서 일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 일용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도 걸림돌입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상황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게 전제돼야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법적인 또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망 같은 중대 재해가 나면 사업주나 관리자가 처벌을 받기는 하는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5,100여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0.5% 28건 정도만 징역형을 받았고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주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